여러분 안녕하세요. 5월 26일 여의도 펀드매니저TV. 오늘은 원전주가 요즘 최근에 가장 핫한데요. 원전 중에서도 두산 에너빌리티하고 BHI. 과연 이들이 이제 추가로 상승할 수 있을 것인가? 지구력이 있는 것인가? 이들의 목표 가격을 얼마로 잡고 어떻게 플레이를 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들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많이 남죠. 원전을 이제 들어갈까 말까 하다가 못 들어간 분도 많고, 미리 이제 바닥에 깔고 먹고 터지고 하면서 잘 버티다가 잘 견디면서 우상향하는 모습을 지켜보시는 분들, 그 다음에 이제 기존에 좀 물렸다가 이제 가격이 오는 분들, 뭐 이런 사람들이 섞여 있을 것 같은데, 물린 분은 없을 것 같아요. 이제 전부 다 신고가를 형성을 하고 있으니까 들어가야 되는 거냐 말 거냐 고민 하나, 들어갔는데 얼마에 빠져나올 거냐, 이 두 가지 고민, 이걸 가지고 원전주의 대표 종목인 두산 에너빌리티하고 BHI를 한번 같이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원전주의 매력을 한번 분석해봐요. 왜 매력적인가? 이 부분,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첫째로 이제 미국이 밀고 있다. 미국이 밀고 있다. 트럼프가 밀고 있다. 트럼프가 원전 10기 건설을 지시를 했죠. 10개를 건설해라. 2050년까지 원자력 발전을 4배 늘린다. 그런데 이건 약간 허구적인 것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4년이면 임기가 끝나고 또 민주당 정부가 잡으면은 또 재생에너지 쪽으로 바꿀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고민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 이건 아니고 현재 상태가 더 중요한 거죠. 미국에서 인공지능과 데이터 센터 산업이 빠르게 커지면서 전기 불효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50년까지 미국 원자력 발전량을 지금의 4배로 늘리겠다고 말했다. 상당히 맥시스트라고 그러죠. 아주 최상을 지르는 스타일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3일 백악관에서 4건의 행정명령에 서명, 원자력 산업의 족쇄를 풀고 미국의 에너지 주도권을 되찾겠다. 족쇄를 풀고 에너지 주도권을 되찾겠다. 2030년까지 원전 10개를 짓고 그 다음에 허가를 내는데 18개월 만에 모든 허가나 규정 이런 것들을 다 허락해줘라. 굉장히 중요한 단어. 18개월 안에 허가를 마치도록 규정을 했다. 상당히 문제의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고 찌르는 그런 모습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번 행정명령의 핵심은 2030년까지 대형 원자력 10개를 짓는 거고, 또한 기존 원전 설비를 늘리는 데 필요한 자금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다. 미국 에너지부와 국방부가 주도하며 원자력 규제위원회는 신규 원전 허가 심사를 18개월 안에 끝내야 한다. 앞에서 이야기했다시피 굉장히 중요한 투자 포인트를 집어넣어놨습니다. 기존 원전 운영 심사 연장에 대한 심사도 12개월 내에 결론을 내리도록 했습니다. 또 연방정부가 소유한 땅에 원전을 직접 지어 군사시설과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게 다양한 아이디어를 낸 거죠. 백악관은 원자력 규제위원회가 지나치게 위험을 피하는 태도로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방사선보다 더 낮은 배출 기준을 요구하는 등 과도한 규제가 있었다라고 하면서 질타를 한 거죠. 트럼프 대통령은 더는 15년씩 허가를 기다리거나 외국산 우라늄에 의존하지 않겠다. 미국산의 깨끗하고 안정적인 에너지로 바꾸겠다. 이러한 구상을 발표했습니다. 고민을 하는 거죠. 화석 에너지를 하자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신재생 에너지를 가기에는 자기가 자존심이 쪽팔리고 그 중간 단계를 선택한 게 저는 바로 원전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다음으로 원전 산업 부활이 시장에서는 기대가 된다. 당연하죠. 그러나 안전규제 완화에 대한 우려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 미국은 1978년 이후 완공된 대형 원전이 딱 2개가 있는데, 조지아주에 있는 보글발전소 3호기와 4호기 딱 2개밖에 없었다는 거죠. 이 원전은 2023년 완공까지 7년 예상보다 더 걸렸고, 총 사업비는 300억 달러, 약 41조로 처음 예상의 2배가 더 들어갔다는 거죠. 상당히 비용 측면에서 문제가 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원자력 업계는 이번 트럼프의 조치를 반겼죠. 당연히 반기는 거죠. 자기 밥그릇 싸움이니까. 벨라 아토믹스의 한 리더는 올해 말 유타주에 원전을 열 예정이며 이번 조치가 산업에 큰 힘이 될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인 코멘트를 냈습니다. 소형 원전 개발사 오클로의 제이콥 트위트 대표는 규제의 본래 뜻을 되살릴 기회가 있다. 규제의 본래 뜻을 되살릴 기회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이날 뉴욕 증시에서는 오클로가 13%, 뉴스케일 파워가 19.4%,
우라늄 기름 센트러스 에너지가 21.6, 가메코가 11.1% 각각 올랐다. 반면 문제는 안전이죠. 네, 안전 문제를 걱정하는 사람이 있다. 미국 과학자위원회에서는 규제위원회의 독립성이 무너지면 방사능 사고 위험이 커져 원전 산업 전체의 신뢰가 무너질 수 있다. 업계는 수십억 달러가 드는 원전 사업을 추진하면서 세제 혜택이나 관세 정책 등이 얼마나 이어질지 확신하기 어렵다. 이런 신중론도 내고 있는 모습도 있습니다. 하지만 방향성은 주식은 분위기와 심리로 가는 거지 실적이 나오면 그땐 팔아야죠. 결국 미국이 하고자 하는 것은 AI와 국방, 에너지 주권, 그 다음에 국제 경쟁력도 한번 검토를 해보는 차원에서 원전을 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백악관은 이번 조치가 인공지능 산업과 군사시설 전력 수요에 대응하고 미국산 에너지로 자립하겠다는 뜻을 담고 있다. 2017년 이후 전 세계에 설치된 원전의 87%가 러시아와 중국 설계에 기반을 하고 있으며 미국이 원자력 넥상스를 재개한다는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한편 미국 에너지정보청은 최근 보고서에서 2050년까지 원전 발전량이 지금의 95기가와트에서 200기가와트 이상으로 원전이 상당 부분 시장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보고서를 낸 거죠. 업계와 투자업체들은 실제로 원전 건설과 허가가 얼마나 빨라질지, 스피드의 문제, 미국이 다시 원전 시장을 이끌 수 있을지를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다. 그렇다면 미국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한국 수혜는 당연하다. 중국하고 손잡거나 러시아하고 손잡을 리는 없겠죠. 프랑스와 한국 정도. 최근 시장에서도 모멘텀 부족 속에 투자자들의 시선이 전력과 에너지로 쏠리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죠. 전력선비, LG전기, LS엘렉트릭, CS베어링, SK이터닉스, 우리기술, 두산에너빌리티, 전력, 풍력, 원전.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원전을 보는 거죠. 미국이 지금 모든 핵심의 키포인트이기 때문에 미국이 밀고 있는 것들을 봐야 되는 거죠. 자, 지난 금요일 미국의 뉴스케일 파워 SMR이죠. 시가 72억 불, 30.28달러까지 바닥에서 치고 올라왔습니다. 저도 이거 살짝 들고 있는데 반갑더라고요. 오클로도 67억 불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23%나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였네요. 미국의 원전주가 개인 기업으로는 5개 정도, ETF가 한 2개 정도 이렇게 보는 것 같은데, 컨스트레이션 에너지, BWX 테크놀로지, 이건 좀 잘 처음 본 것 같아요. 카메코는 유명하죠. 카메코, 뉴스케일 파워, 넥스트라 에너지, 그 다음에 앞에서 이야기한 뭐죠? 오클로,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아요. ETF는 글로벌 엑시 우라늄 ETF URA와 반에크 우라늄과 뉴클리어 에너지 ETF NLR 티커죠. 이 티커. URN이라는 또 ETF도 있더라고요. 이 정도로 관련 기업들, 미국의 관련 기업들을 보면 되는데, 핵심은 역시 가메코, 뉴스케일 파워, 오클로 이 정도 사면 될 것 같아요. 미국 기업에서는 그 정도 사면 될 것 같습니다. 방금 우라늄하고 뉴클리어 관련된 ETF 티커가 URAN인데 미국에 상장되어 있고 33.71달러, 전일 10.51%나 상승하는 모습. 이거 사면은 ETF는 괜찮을 것 같아요. 바네크 우라늄 앤드 뉴클리어 ETF NLR 앞에서 이야기했죠. 9.94포인트 상승을 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도 이제 원전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러시아에 의존했던 것들을 하루 안에 끊을 수 없지만 끊어야 된다는 그 사실. 그렇다면은 많은 에너지 관련 LNG 터미널도 만들어야 되고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는데 거기에 시간이 걸리고 또 동시에 하나만 가지고 안 되니까 LNG는 또 미국에서 수입해야 되는데 트럼프의 저변 석계에 대한 리스크도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원전을 키울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탈원전도 3년 된 독일에서도 변심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제는 원전이 트렌드로 자리를 잡았다. 원전 업황에 대한 체크를 해야 된다. 상반기에 정책, 체코 원전 계약 일부 불확실성 등 완화 가능성이 있느냐. 안전적 발전원에 대한 수요가 더 글로벌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글로벌 정책 선회가 이는 나타나고 있다. 계속 추적을 해야 되죠. 한수원, 체코 원전 계약 향방 등 여러 가지 체크해야 될 포인트는 많이 있습니다. 자, 안전적 발전은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분야별 글로벌 데이터 센터량 용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죠. CAGR은 39%나 증가하는 모습. 신한증권은 뻔하지만 여전히 매우 뜨겁고 앞으로도 더욱 뜨거워질 데이터 센터 효과가 우리는 앞으로 에스컬레이팅 더 가속화되어 있지 줄지 않을 것이다. 화석연료, 원자력, 재생에너지 모두에게 새로운 시장의 기회가 열려있다. 이 중에 원자력이 가장 유망한 그런 모습이다.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지만 글로벌의 여러 나라들이 원전에 대한 시각을 바꾸고 정책을 선회하고 있다. 탈원전 속도를 내고 있던 이유가 방향을 바꿔내는 거죠. 탈원전 계획 법안을 폐기하고 SMR 경제성 분석에 착수하고 덴마크, 스페인은 35년간 7기 폐쇄 계획을 다시 재검토하고 스위스는 탈원전 방침을 사실상 철회를 했고 이탈리아 지난 3월 원전기술 허용 법안을 승인을 했고 독일은 원자력을 친환경으로 규정한 프랑스의 개념의 프랑스의 정책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겠다. 뭔가 단계적으로 방향을 트는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독일이 원자력 반대에 대한 입장을 철회한 내용을 나오고 있습니다. Germany drops opposition to the nuclear firewall in rapprochement with France.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단 피부적으로 한수원과 체코 원전의 향후 계약 향방 이런 것들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체코 당국이 체코 법원에 한수원 계약금지 가처분 불복에 대해서 항고를 냈다는 거예요. 신한증권 체코 원전에 대한 우려는 기우다 해결이 될 것이다 이렇게 논평을 했습니다. 프랑스와 독일이 원전을 중단한 이후에 이게 뭡니까? 독일은 뭡니까? 원전 가동이 거의 줄면 수출이 줄고 있죠. 엑스포트가 줄고 있고 오히려 원전 가동을 중단하고 50%를 중단하고 다시 에너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한 프랑스는 에너지 수출이 다시 프랑스는 증가하는 그런 모습. 독일은 줄고 프랑스는 증가하고 이번에 스페인 사태도 보면 포르투갈, 스페인 이런 유럽들이 서로 에너지를 교류하며 공감하며 서로 함께 쉐어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어느 한쪽이 문제를 일으키면서 큰 문제를 발생한 거죠. 여기에 대해서 자체 원전에 대한 개발 니즈가 증가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프랑스의 수출은 증가하고 에너지 수출에 대해서 독일은 감소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해보면 미국은 신원전 르네상스 행정명령을 내렸다. 원전 발전량을 2050년까지 100기가와트에서 400기가와트로 주요 내용을 보면 신규 원자로 인허가 기간을 18개월 이내로 단축하고 방사선 노출 기준을 완화하고 국방부 데이터 센터용 원자로 직접 설치를 검토하고 러시아 핵연료 공급망 의존도를 낮추고 블룸버그 한국 글로벌 원전 사업 43% 수주 가능성이 있다. 한국 수주 가능성이 매우 높은 이유는 미국과 프랑스는 비용과 건설 기간이 매우 높고 길다는 거죠. 중국과 러시아는 안보 우려 부과. 따라서 한국에 기회가 있다는 것은 명약관하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주식적인 측면에서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은 인구에 회자되면 매도가 답이다. 그 대표적인 게 하나오션이죠. 우리가 벌써 3개월 동안 조선방산을 외치지 않았습니까? 조선방산. 우리 하나오션 3개월 동안 120% 정도 오르다 옆으로 기어버리죠. 너무 많이 이제 조선방산을 외치니까 기는 모습. 인구에 회자되면 끊어야 된다. 이건 명약관하죠. 자, 두산 에너빌리티를 한번 봅시다. 1.5개월 동안 100%가 상승했다. 3개월 상승한다면 앞으로 한 달 정도 추가 상승에 대한 그러한 여유는 남아있다. 가격도 100%밖에 상승 안 했기 때문에 추가로 50% 정도는 충분히 상승할 수 있다. 이런 면에서 두산 에너빌리티 살만하다. 시총 24조 5,675. 그런데 얘는 연결로 두산 밭캡과 두산 POSL이 잡히는데 두산 밭캡이 이익의 대부분을 내지 한 60-70%는 두산 밭캡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신증권에서는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해서 글로벌 3사 사우디 사전 발주로 생산 능력이 포화 상태, 두산 에너빌리티의 수혜가 있다. 그래서 하반기에 미국 데이터 센터형 가스터빈 수주가 기대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주가도 4만원까지 쭉 올라오고 있습니다. 동사의 영업이익을 보면 연결로 보죠. 네, 24년 1조. 25년도 1조. 여기 연결 두산 밭캡과 두산 피올셀 보면 3,500억 정도밖에 개별로는 안 나오더라고요. 상당히 개별 자체로는 이제 시작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따라서 계속 수주가 증가한다면 지금 100% 가격 상승해서 충분히 6만원까지도 가볼 수 있다. 그래서 저는 목표 가격을 6만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BHI 한번 봅시다. 시총은 1조 1805억. BHI도 13,000원대에서 지금 얼마까지 올라왔습니까? 35,000원? 네, 32,000원? 네, 38,000원까지 올라왔죠. 딱 이제 한 배 100% 올라왔는데 이것도 이제 4월부터 올라왔으니까 한 달 정도 됐다. 따라서 여기서부터 본다면 추가 상승이 더 있고 동사는 5만원까지 봐야 될 것 같다. 네, BHI 5만원, 두산 에너빌리티는 6만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BHI는 어떤 회사이냐? 보일러, 화력발전소에 들어간 보일러 비중의 14.9%. 동사는 가장 핵심은 HRSG, 이 HRSG 이 제너레이터, 네, 복합 화력 발전소, 열병합 발전소에 사용되는 HRSG 이 뭡니까? 이 보일러가 가장 중요한 사업이죠. 72.9%. 그러면 HRSG는 뭐냐? 한번 봅시다. HRSG는 한국말로 하면 재열회수 보일러다. 다시 열을 회수해서 사용하는 보일러예요. 가스 터빈에서 터빈 축을 회전시키거나 여기에서 나온 배기가스는 여전히 고온 고압의 기체이기 때문에 대기로 그대로 방출할 경우 환경에 오염이 되기도 하지만 그냥 버리기에는 아까운 에너지다. 이 고온 고압의 가스를 이용하여 물을 끓여 증기로 만드는 것이 바로 히트 리커버리 스팀 제너레이터 HRSG라는 거죠. HRSG는 큰 열 교환기라고 볼 수 있는데 배기가스의 열로 물을 증발시켜서 스팀 터빈으로 보내주는 역할. 그래서 스팀 터빈을 돌린 후에 에너지를 생산하는 그러한 보일러를 만드는 게 바로 HRSG 보일러다. 이 부분이 전체 매출액의 72.9%를 사용한다는 거죠. 상당한 세계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 이게 핵심이라는 거죠. BHI 영업이익을 한번 봅시다. 24년에 219억, 25년에 466억으로 거의 2배 가까이 상승하죠. 네, 이때가 가장 핫하죠. 네. 이때가 가장 주가 상승이 핫한 기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야죠. 네, 글로벌 기업 간의 퍼 한번 비교합시다. 컨스텔레이션 30배, BWX 37배, 카메코 140배, 카메코가 제일 비싸네요. 뉴스케일 파이어는 마이너스 17%, 이익이 안 나니까. 넥스트에라는 25%, 오클로도 마이너스 63%, BHI가 58배, 네, 두산 에너빌리티가 77배. 뭐 이게 가메코에 한 반 정도 하면 70배 정도가 적절하니까 BHI는 좀 여유가 있죠. 두산 에너빌리티는 향후에 더 영업이익이 일어난다면 이 퍼가 40배 정도로 빠질 확률이 높아 보이죠. 네, 그래서 50배까지는 견딜만 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원전주의 서프라이 채널 한번 봅시다. 밸류 채널 보면 팀 코리아가 일단 가장 중요하죠. 두산 에너빌리티, 대우건설, 한전기술, 한전 KPS, 시공 관련된 현대건설, GS건설, DENC. 저는 이번에 이 시공 관련 기업도 좀 봐야 될 것 같다고 여러분이 했죠. 예, 시공 관련 기업과 주요 부품, BHI, 우리기술, 삼양엠텍, 서전기전, 기타 부품의 태광, 성강밴드, 하이로코리아, 태웅, DK락, 에너터크, 한신기계, 유지보수의 오르비텍, 우진엔텍 등이 있습니다. 한번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데 저는 시공 관련 기업들도 보자.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나 BHI가 너무 가격이 올랐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건설주를 사야죠. 우리나라 건설주 도급 순위는 삼성물산 1등, 현대건설, 대우건설, 현대엔지니어링, DLENC, 지혜건설, 포스코 ENC인데 이 중에서 현대건설, 그렇죠? DLENC, GS건설 이 정도는 우리 원전 건설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매수를 해야 된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다시 정리해 봅시다. 두산 에너빌리티 목표 가격 6만원. 네, 추가로 50% 상승할 수 있으니까 조정받으면 따라가야 될 것 같아요. 4만원이 깨지면. 그리고 BHI는 5만원, 목표 가격 5만원. 네, 충분히 추가로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오늘은 최근 시장에서 가장 핫한 원전주를 함께 같이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투자의 방향성을 잃어버리신 분들, 가지고 있는 종목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관심 종목을 찾는 분들은 제 카페 주소 찍어 두시면 좋은 여러분들의 친구, 나침반이 되어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네, 오늘은 원전주 함께 같이 나눠봤습니다. 여러분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